네, 오늘은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건설업 현실이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지금 뭐 대학교도 보면은 실제 뭐 엄청 오래전에, 예전에 우리 한참 선배님들이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 공대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좋은 학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학교 자체가.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쪽은 항상 거의 미달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기피를 하고, 뭐 건설업 하면 다 노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노가다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부르는 표현인데, 약간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을 배워보면 그렇진 않은데, 오늘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업을 취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건설업 현실이 취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IT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이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취업을 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어떤 그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건설업이 솔직히 IT 업계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던 거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근데 어떤 기술력이나 교육 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IT 업계를 지금 못 따라가요, 건설업이. 지금 IT 업계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저희 건설업처럼 50대, 뭐 40대 후반, 70대 분들, 60대 분들이 아니에요. IT 업계는 20, 30대, 40대들이 정말 많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30대가 많아요, IT 업계는. 근데 건설업은 30, 40대가, 뭐 40대는 많긴 하지만 30대는 거의 없어요. 20대는 뭐 정말 이제 취업하는 사람도 몇 명 찾아보기도 힘들고, 거의 다 안 하려고 하죠, 솔직히.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대기업은 내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100명 미만의 회사는 몇 번 이렇게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고, 뭐 사업을 오래 하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일단 회사를 제가 몇 군데 다녀본 느낌으로는, 제가 알고 뭔가 일을 많이 안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회사든 다 편해요. 일을 잘 하니까 재밌고,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답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뭐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지, 이런 자체의 어떤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으니까 신입들이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건설업이 굉장히 거친 업종이에요. 현장 자체가 되게 거칠고, 어떤 민원도 굉장히 싸움으로 많이 번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일까지 잘 모르면, 이 세 개가 다 힘들면은 솔직히 누가 여기서 버텨요? 못 버티지. 저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한테 끈기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뭘 즐기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일이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회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건설업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고, 어떤 검색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건설업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IT 업계는 일단 어떤 검색을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나라의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지만, 건설업은 아예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매일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어디서든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건설업도. 예. 일단 그러면 취업하기 전에 이제 내가 뭐 시공 쪽을 할 거냐 아니면 설계냐, 보통 대부분 이게 가장 사람이 많죠. 이쪽 분야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뭐 그런 분석을 하는 회사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공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대기업도 있고. 근데 제가 대기업을 얘기를 안 하는 게, 대기업을 가실 분들은 이미 공부를 엄청 잘하고 뭐 스펙도 좋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그 대기업의 직종보다는 그 아래 업계, 아래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소규모 회사의 종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시공이 뭔지, 뭐 시공하면 노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지, 뭐 삽질도 기술이에요. 삽질도 10년 한 사람이랑 한 달 한 사람, 1년 한 사람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설계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편하겠지, 그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설계 굉장히 머리 아프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시공 쪽보다는 초반에 일 배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만이 선택해서도 후회가 좀 덜 되고 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 쪽을 선택하신다면 목표를 현장 소장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좀 굉장히 이 환경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어떤 날씨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 쪽을 하더라도 꼭 서류는 배우세요. 기본적인 서류. 뭐 설계도 설계 사무소만큼은 절대 못 배워요. 설계 사무소를 가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시공 회사라면은 어떤 관공서에 입찰 말고는 수의계약 같은 거는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은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각종 이제 CAD라던가 이 설계에 필요한 CAD,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서류들을 꼭 공부하셔야만이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뭐 회사를 선택할 때 돈이 중요하지만 연봉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기술을 많이 배운 상태면 누가 연봉을 협상을 안 해도 이미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꼭 기술을 배워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선택하셔야지, 여기는 연봉이 적네, 일단 안 가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회사든 가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잘 조사를 해서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기 회사 어때요? 뭐 이런 카페에 보면 그런 글들이 많아요. 과연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간혹 실제로 다녀보신 분들이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너무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입사하고 계속 알려달라 하세요. 이건 어떻게 배우는지. 오히려 그렇게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상사 입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성장해요. 계속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일단 취업 전에 내가 시공을 할지 설계를 할지 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취업을 하면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대기업은 잘 저도 모르겠고, 일단 소규모 회사를 보자면은 요즘은 이제 저도 사업을 한 지 꽤 돼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떠한 측량 기계 중에 이제 레벨이라고 있는데, 레벨기, 이 레벨기를 잡는 데까지 한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의 제가 실제 레벨기를 보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거의 시키는 일만 했고, 가져와라, 물건 실러 와라, 트럭 타고 가서 여기 갖다 놔라.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고, 이 현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펼치게 하고, 이런 기회를 거의 초반에 가져보지 못해서 정말
뭐 그런 거 때문에 퇴사도 많이 했어요. 그게 지금 건설업의 현실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지금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님들한테 뭐 어떤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기술이고 기술자가 어떻게 보면 더 우대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좀 경력이 있고 앞으로 신입을 받을 이제 상사의 직급이시라면은, 신입들이 오면 어떤 회사의 매니어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애들이 바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공부 조금만 하면 회사에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시공 쪽이라면은 어떤 기계 장비라던가 측량 기계들을 좀 빨리 알려줘서 애들이 쉽게 펼칠 수 있게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저는 된다고 봐요. 뭐 제가 다닐 때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뭐 좀 그런 게 아쉽긴 하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건설업에서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저는 일단 시공업체를 먼저 가라고 하고 싶어요. 시공이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시공을 어느 정도 알고 어떤 간단한 내역서부터 그런 거 도면까지 다 볼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가면, 그냥 설계사무소 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제가 보기엔 한 10배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시공이 정말 웃긴 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엔지니어는 설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엔지니어로 칭해주는 게 시공자가 아니고,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을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공에서 보면 설계가 만약에 돼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수를 해결하는 사람은 시공자예요. 대체적으로 설계자가 아니고, 설계자가 해줄 거는 설계 변경일 뿐이고,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다 파악을 하죠. 네, 그래서 시공을 먼저 배우면 설계는 엄청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저도 시공 먼저 배우고 나서 설계를 배우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이 품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터파기가 뭔지, 보조기층이 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정말 설계는 금방 배웠어요. 그래서 시공을 먼저 배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힘들지 않냐?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뭘 해도 저는 다 힘들다고 봐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고 그게 현실이고, 근데 자기가 기술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재미가 있는 거고, 그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일이 편할 수가 있어요. 노는 게 아닌데. 일단 취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정확히 뭘 배우겠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고 상사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 하고, 그러면서 꼭 많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건설업, 일단 전문 건설업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전문 건설업이랑 일반 건설업이 있는데, 전문은 말 그대로 어떤 업종 하나만 할 수 있는 거를 전문 건설업이라고 해요. 이제 일반 건설업이 종합건설, 네, 종합건설이라고. 뭐 이제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업에 대해서 저도 프리랜서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직장을 다닐 때보다 힘들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왜냐면 제 생각대로 모든 걸 펼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문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 망할지 모르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할 시기가 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아, 이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런 불안감에 뭐 굉장히 뭐 막 안 걸리던 대상포진 같은 이런 면역력 질환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질환들을 뭐 이렇게 병이 좀 와가지고 병원도 많이 다닌 적도 있었어요.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저는 나중에 어떤 자기가 기술을 많이 습득했다면 사업을 해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오히려 공무원 쪽보다는 사업, 뭐 자기가 나는 뭐 큰 돈을 안 벌어도 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나이 들면
편안하게 살래 하면 그냥 공무원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의 단점은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뭐 돈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상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 자본도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인 거고 그게 팩트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도전을 하라면 사업을 꼭 해보라고 얘기해보고 싶고, 이 전문 건설업이 참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 전문 건설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 면허 하나에 대해서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2명이 필요해요. 초급 자격증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도 자기가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사람 1명 정도는 데려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설계를 할 줄 안다면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격리 업무까지 지금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고, 저 혼자 했어요. 혼자. 직원이 없어가지고 혼자 사업했어요. 진짜 굴삭기 자격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 그렇게 하면서 저 진짜 그렇게 사업했어요. 너무 힘들죠. 뭐 격리일도 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운영했냐고 물어보시면 아는 회사 많잖아요.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격리분도 알게 되고, 모르면 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 배우고, 예, 그러다 보니 저는 뭐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격리 업무도 다 알게 되고, 설계일도 알게 되고, 시공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주고, 이런 거를 알게 돼요. 예.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저는 지금 이제 포크레인도, 뭐 포크레인이랑 여기 덤프도 가지고 있는데, 자랑이 아니고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돼서 다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 좋은 외제차 사야지, 뭐 좋은 가방 사야지, 좋은 옷 사야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정말 포크레인 처음 이제 덤프랑 포크레인을 같이 사면서 저는 진짜 10분도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니 포크레인이랑 017 장비랑 1톤 덤프를 하나 사게 됐었는데, 초반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장비가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계속 퍼졌는데, 그렇게 사게 된 계기가, 뭐 장비 기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장비 때가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장비를 탈 줄 안다면 그냥 내가 현장을 다 볼 줄 알고, 이 도면도 다 볼 줄 아니까 그냥 제가 그냥 타가지고 현장을 시공하면 되겠는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장비대를 안 내도 되잖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복구하는데 90일, 뭐 한 100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장비대로 환산해보면. 그러면 저는 이미 그 5천만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번 효과를 얻은 거죠. 왜? 장비는 이제 재산이 됐고, 그 돈을 복구했으니 곱하기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를 할 거면 자기 경험의 바탕을 통해서, 그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실패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에 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은 모든 거를 사장님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점 좋은 인재를 찾으세요. 사장님이 모든 걸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장사라고 봐요, 저는. 저도 그거를 한 2년 전에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건데, 제가 현장을 안 가면은 현장이 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떤 분야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고,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하자가 나질 않고 점점 회사가 더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사장님이 다 아시면 좋겠지만 꼭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장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회사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봐요. 네, 그런 게 사업이고. 하지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웬만한 거 다 아셔야 돼요. 네, 격리일부터
웬만한 시공 설계까지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 건설업 사장님들 보시면 이렇게 설계를 잘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시공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예 모르는 무지하신 분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사장님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장사 기준 정도만 돼서 머물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실 거면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좀 기술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문 건설업에서 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입찰도 큰 거 잘 돼서 뭐 돈을 많이 버시면 종합 건설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올 거고, 뭐 종합 건설사 차리고 뭐 그 이상이 또 잘 되면 뭐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건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을 거고. 계속 저도 꿈이 이제 IT 업계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도 저만의 브랜드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걸 지어보는 게 목표예요. 지금 좀 최첨단 아파트를 좀 건축해서 저희만의 브랜드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전 목표고, 예,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지금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 모든 분들이 뭐 다 사업을 할 수 없겠지만, 꼭 사업이 아니라도 만약 직장을 들어갔으면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나 이 회사, 왜 좀 이게 큰 회사면은 나 이 회사의 임원이 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잡으세요. 예. 그 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그 임원들을 관찰을 해보세요. 보여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관찰해보세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보여요. 왜 임원인지. 그 임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책임질 일들을 임원들이 해요. 대체적으로 큰 책임이 필요한 일들. 그래서 임원이 가능한 거고, 임원들은 직원들과 좀 달라요. 뭐 회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회사 망한 일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일을 가져오려고 하지 뭐 망하게 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임원으로 두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직장을 다녀도 나는 임원급 정도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목표를 잡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사업이든 직장을 다니시든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뭐 포기했다고 해서 끈기가 없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목표를 가지시고 인생을 좀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설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모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야, 나는 뭐 100억을 벌 수 있을까? 난 1조를 벌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모든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집안이 좋아서 잘 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분들도 내가 뭐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저도 제 인생 설계를 나는 어떤 위치까지 목표를 잡았어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목표를 크게 잡으셔야 그게 50%만 달성해도 제가 보기엔 엄청난 성과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만약에 돈이라고 하면 내가 1조를 벌 거야 했을 때 50%에 도달했으면 그건 5천억이잖아요. 예,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돈으로 비교하는 건 참 뭐 좋지 않다고 보지만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한 건데, 목표를 좀 크게 잡으세요.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 노력하시고 관찰을 잘 해보시고, 예, 잘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누구든 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재밌을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이 많아도 그래도 참고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일을 잘 하니까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 그분들처럼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고,
또 그분들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저는 다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